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항상 믿어왔죠. 그렇죠.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 습관이 노인의 건강에 조용한 위험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피부가 변하고 심장은 다르게 반응하며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샤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웰빙의 순간이어야 할 목욕이 어지럼증, 심한 피부 건조, 수면 장애, 심지어 입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의료 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노년기의 목욕이 위협이 아닌 동맹이 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간단한 뜨거운 목욕이 노년기의 건강에 조용한 위험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매일 목욕이 실제로 의료 경고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도록 강요하며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노인의 신체는 급격한 변화에 더 느리게 반응하며 균형을 잃습니다. 결과는 가벼운 어지럼증부터 낙상,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심정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년기의 목욕이 20대나 30대 때와 같은 패턴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 저하가 있을 때 2배로 일해야 합니다. 심장은 이를 보상하려고 빨리 뜁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이 노력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샤워 중에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노인의 건강은 오래된 집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뜨거운 목욕은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균열이 있는 벽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돕는 대신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78세인 호세 씨는 매일 아침 뜨거운 목욕을 즐겼습니다. 몇 번의 어지럼증과 혈압 저하로 인한 낙상 사고 후 그의 심장 전문의는 온도를 조절하고 목욕 빈도를 줄이라고 요청했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쾌함과 청결의 느낌은요? 물론 누구도 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위생과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대안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시간대, 예를 들어 오후 중반에 목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분 이내의 짧은 목욕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2번 이상 목욕이 필요한 사람은 젖은 천으로 국소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신체의 천 조절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신체가 뜨겁거나 차가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욕에서는 이 적응이 느립니다. 마치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난 것처럼요. 그래서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 빠르게 식지 못하고 이는 심혈관계에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긴 뜨거운 목욕 후 극도의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위험은 심지어 경험이 많은 간병인들에게도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결국 이렇게 흔한 것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이는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지만 일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료 경고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목욕 관리가 위생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심장 순환계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체의 온전함에 대한 배려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목욕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동적인 습관이 아니라 삶의 단계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순간으로요. 특히 노년기의 목욕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온도, 시간, 지속 시간.
이는 종종 충분히 주의받지 못하는 또 다른 민감하지만 필수적인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 습관이 노인의 피부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피부는 오래된 양피지와 같습니다. 연약하고 얇으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피부는 건조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천연 오일을 잃습니다. 여기서 민감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목욕은 이 손실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신체는 남아있던 약간의 보호막마저 잃습니다. 결과는 가려움증, 균열, 그리고 감염 위험 증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의 피부 장벽은 본질적으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자극, 강한 향의 비누나 긴 목욕, 이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문을 여는 초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전형적인 사례는 84세인 셀리나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다리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뜨거운 목욕의 과도함과 일반 비누의 사용이었습니다. 루틴을 바꾸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노인의 건강에 있어서는 적은 것이 더 많습니다. 노인학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3번의 전신 목욕을 권장합니다. 다른 날에는 젖은 천이나 특정 용도의 물티슈로 국소적인 청소로 충분합니다. 이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며 과도한 건조를 피합니다.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간단한 변화는 상처 위험을 상당히 줄입니다. 노인의 목욕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떨까요? 이는 또 다른 조용한 함정입니다. 중성 비누나 pH가 약산성인 비누 5-5, 6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향이 강하거나 거품이 많은 비누는 잊으세요. 향은 좋지만 위장된 독입니다. 좋은 비누는 피부의 지질막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즉각적인 수분 공급 또는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의학적 전략입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이 포함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여기 황금 팁이 있습니다. 가벼운 로션으로 시작하고 더 두꺼운 크림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는 이중 보호막을 만듭니다. 피부를 안에서 밖으로 옷 입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 의식을 더 규칙적으로 할수록 피부의 반응이 좋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의 가려움증, 등의 각질 또는 반복적인 감염 같은 문제들이 목욕 방식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보습을 건너뛰는 것 같은 작은 세부 사항이 노년기의 건강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종종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따끔거린다고 불평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거의 항상 과도한 목욕이나 잘못된 목욕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피부가 과도한 위생의 조용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비누와 온도 외의 욕실에서 노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더 바꿔야 할까? 답은 종종 무시되지만 극도로 긴급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낙상의 위험, 아는 사람은 드물지만 욕실은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미끄럽고 좁고 모서리가 많으며 최악으로 물과 비누가 사방에 있습니다. 사고를 위한 완벽한 레시피입니다. 휴식의 순간이어야 할 노년기의 목욕이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작은 미끄러짐 하나로 삶이 몇 초 만에 바뀔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낙상에 대해 말할 때 과장이 아닙니다. 골절, 입원, 심지어 자율성 상실의 실제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는 무섭습니다. 노인의 80% 이상의 낙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며 욕실이 이 슬픈 순위에서 선두를 달립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첫 해에 최대 25%의 사망률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낙상이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일련의 합병증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목욕이 병원 침대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는 튼튼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적응만으로도 이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매트부터 시작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샤워 부스 전체를 덮어야 합니다.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흡착식 모델이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샤워 부스 중앙에 작은 매트 조각을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필수품은 지지대입니다. 병이 옆과 샤워 부스 안에 최소 2개를 설치하세요. 손이 닿는 높이에요. 이는 앉거나 일어설 때 안정감을 줍니다. 다리가 갑자기 떨릴 때의 그 무서운 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등받이가 있는 목욕 의자를 추가하세요. 서서 목욕하는 것은 특히 관절염, 저혈압 또는 단순히 더 약해진 느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 조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명이 어두운 욕실은 넘어질 초대장입니다. 빛은 선명하고 따뜻해야 하며 최소 200럭스입니다. 모서리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눈을 속이지 않는 빛입니다. 약한 정우나 고장난 정우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작동해야 합니다. 노인이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난다면 동작 감지 센서는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보지 않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목욕에 들어가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급한 움직임은 위험합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주에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이 식어서 샤워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넘어진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노인에게 멈추고 숨을 쉬고 한 걸음씩 차분히 움직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닥을 절대 젖은 상태로 두지 마세요. 지나가면 바로 닦으세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큰 실수는 추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욕 후 특히 혈관이 아직 확장된 상태라면 노인의 신체는 계속 열을 잃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 매년 수천 명의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제, 즉 조용한 저천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물이 뜨거울 때 목욕 직후 노인의 신체는 일종의 온도 취약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혈관이 아직 확장되어 있어 열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춥다면 이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한 오한으로 시작된 것이 가벼운 저천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욕 후 느끼는 약함이 여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끄는 순간에도 배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욕실이 잘 따뜻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춥고 축축한 방에서 목욕을 시작하거나 나오지 마세요. 집에 역방향 에어컨이나 작은 휴대용 히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노인의 목욕을 위한 이상적인 욕실 온도는 21~24도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웰빙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몸을 말리는 순간입니다. 여기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거친 수건이나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수건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흡수성이 높은 수건을 사용하고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며 닦으세요. 노인의 피부는 이미 민감하며 어떤 마찰도 미세한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죠? 81세인 헤르미니아 할머니는 다리에 반복적인 가려움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누가 아니라 목욕 후 세게 문지르던 수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필수적인 배려는 닦자마자 바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수건에 둘둘 말고 집 안을 돌아다니지 마세요. 신체는 가능한 한 빨리 열의 장벽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면이나 플란넬 소재의 옷은 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매우 춥다면
어깨에 가벼운 담요를 두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말 한 켤레는 오한을 예방하고 말초 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목욕 후 노인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해 보세요. 카모마일, 생강 아니면 펜넬이 좋은 선택입니다. 내부를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완을 돕고 휴식을 준비시킵니다. 간단한 제스처지만 엄청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에서는 이런 섬세함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밤에 목욕하는 것도 피해야 할 황금 권장 사항입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환경 온도가 더 안정적인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추운 날 밤에 목욕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휴식 전에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이미 더 가벼운 수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에 대해 말하자면 목욕이 노년기의 휴식의 질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단순한 것이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게 흥미롭죠. 이제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취침 전 목욕이 이완을 돕고 좋은 밤의 잠을 유도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뜨거운 목욕은 순환을 자극하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목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열은 반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깊은 수면의 도달을 방해합니다. 마치 신체가 열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휴식의 초대가 아닌 것처럼요. 이 불균형은 노화와 함께 신체가 천을 다르게 조절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인의 신체는 뜨거운 목욕 후 쉽게 식지 않고 이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는 가볍고 불안한 수면 또는 잠드는데 어려움입니다. 밤에 여러 번 깨거나 머리를 끌 수 없다고 말하는 노인을 몇 명이나 아시나요? 맞습니다. 목욕이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목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취침 약 3시간 전입니다. 이는 신체가 점진적으로 식으면서 뇌에 휴식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신체를 오케스트라로 상상해 보세요. 지휘자의 지휘봉, 온도, 이 리듬에서 벗어나면 수면의 전체 조화가 어긋납니다. 오후 4시나 5시에 좋은 목욕은 노인의 건강에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입니다. 이완을 촉진하고 흥분을 피하려면 37시트에서 38시트 사이 미지근해야 합니다. 뜨겁지 않게요. 그리고 20분 동안의 긴 목욕은 안 됩니다. 최대 10분의 빠른 목욕이면 충분합니다. 피부와 심장을 아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보존하고 이후 냉각 위험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76세인 아르만도 씨는 목욕을 밤 9시에서 오후 4시로 바꾸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후 더 잘 자게 되었습니다. 목욕 후에는요, 수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세요. 낮은 조명, TV 끄기, 침대에서 스마트폰 멀리 두기. 라벤더나 멜리사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차는 이 의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의 오디오북도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신체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차분하다고 느끼면 잠은 포옹처럼 찾아옵니다. 이는 위생을 넘어서는 배려입니다. 신체와 마음에 주는 선물입니다. 단순한 목욕 행위가 잘못 조정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밤에 숨겨진 악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부작용 없는 자연적인 약이 됩니다. 중요한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노년기의 목욕 빈도도 제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네, 매일은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대부분 동안
매일 목욕이 위생, 건강, 심지어 자존심의 신호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연령에 똑같이 적용될까요? 노년기의 목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규칙이 바뀝니다. 신체는 더 이상 땀을 강하게 내지 않고 피부는 더 얇고 섬세하며 피부 탈수의 위험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매일 목욕하는 것은 유익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의료 경고입니다. 실용적으로 가봅시다. 40세에서 60세까지는 적당히 이루어진다면 매일 목욕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피부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도 비누 사용을 과도하게 하지 않고 항상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노인학자들의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일주일에 2, 3번의 전신 목욕, 나머지 날에는 국소적인 청소입니다. 이는 피부 장벽을 보존하고 저혈압 및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75세 이상에 도달하면 관리는 더욱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1, 2번의 목욕이 충분하며 좋은 국소 위생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조정은 가려움증, 갈라진 피부, 곰팡이 감염 같은 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죠. 89세인 나이르 할머니는 다리에 상처로 고생했습니다. 목욕을 줄이고 더 자주 보습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기분까지도요. 하지만 물론 이상적인 빈도는 지역 기후, 이동성 수준, 기저귀 사용, 피부 질환 유무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노인이 피부 건조, 목욕 후 졸림 또는 뜨거운 물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다면 뭔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체는 말하고 주에 깊게 들으면 필요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소 위생은요, 필수적이며 깨끗하고 젖은 천으로 주름 부위, 생식기, 겨드랑이, 발에 집중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는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일상의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좋은 팁은 건식, 목욕 트레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건, 알코올 없는 물티슈, 중성 비누, 부드러운 보습제가 손이 닿는 곳에 있도록요. 이는 특히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 힘을 주고 간병인의 루틴을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적 요소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많은 노인들은 목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할 때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을 느낍니다. 빈도를 조정하고 리듬을 존중하며 이런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신뢰를 만듭니다. 목욕은 강요가 아니라 상호 배려의 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은 피부를 넘어섭니다. 마음에 닿습니다. 상호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정보를 일상에서 실용적이고 간단하며 안전한 루틴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음 단계가 들어옵니다. 어떤 가족이든 고통이나 혼란 없이 채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직관적인 행동 계획,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론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목욕에서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려면 행동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현재 노인의 목욕은 어떤가요? 보통 언제 목욕하나요? 물이 너무 뜨거운가요? 일반 비누를 쓰나요? 특정 비누를 쓰나요? 이 세부 사항을 평가하는 것은 조용한 진단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빈도를 줄이는 대신 점진적으로 진행하세요. 노인이 매일 목욕한다면 하루 걸러 하루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피부, 수면, 기분의 반응에 따라 조정하세요. 노인의 건강은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적응 시간도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을 적응시킬 시간입니다. 이는 비싼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포인트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단단한 지지대를 놓고 샤워부스 전체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하다면 등파디가 있는 목욕 의자를 사용하세요. 이런 작은 조정은 낙상 위험을 급격히 줄입니다. 가능하다면 온도 조절기가 있는 샤워기나 간단한 온도계를 설치해 극단적인 열을 피하세요. 네 번째 행동은 이 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와 간병인들은 목욕을 신성한, 협상 불가능한 루틴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감과 정보로 위험을 사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실제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보다 노인의 우려를 들어주면 함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비결은 포용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올바른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습제를 욕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놓아두세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를 단순한 작업이 아닌 자기 관리의 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에 편안한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는 단순한 일을 자신이나 돕는 사람과의 연결 시간으로 바꿉니다. 덜 중요하지 않은 것. 효과를 모니터링하세요.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는지, 가려움증이 줄었는지, 어지럼증이나 오한에 대한 불평이 적어졌는지 관찰하세요. 수면이 좋아졌는지, 기분이 더 안정적인지 보세요. 이런 작은 신호들은 신체가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노인의 목욕은 숨겨진 위험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온하며 심지어 즐거운 순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작은 변화로 목욕을 신체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독립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틴이 삶의 리듬을 존중할 때 노화는 더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적용하기 전에 명확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 거부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이제 말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매일 목욕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누가 아니라 더 많은 의식일 것입니다.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수많은 싸움을 이겨낸 신체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순간에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목욕이 어떤지 관찰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이미 노년기에 있다면 자신의 목욕은 어떤가요? 너무 뜨겁나요? 너무 길나요? 올바른 비누를 사용하나요? 지지대가 있었다면 몇 번의 낙상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목욕 시간을 조정하기만 해도 몇 번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나아질까요? 작은 행동들이지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의 루틴을 재평가하세요. 테스트해보고 가족의 의사와 상의하고 신체의 신호를 관찰하세요. 무엇보다 이 지식을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는 낙상 심한 건조 또는 병원 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바뀔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점이 가장 놀라웠나요? 이런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집에서 목욕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자. 여러분의 댓글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노인의 목욕, 의료 경고,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걸음씩 보여줄게요.